부유한 남자가 길에서 만난 노숙자 여성을 임신시켰습니다. 모두가 그를 비웃었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서울의 쌀쌀하고 흐린 아침이었습니다. 금융지구의 거리는 서둘러 가는 사람들, 서류 가방을 든 임원들, 보도를 울리는 하이힐 소리로 점점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35세쯤 되어 보이는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 김준호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디자이너 정장과 찬 바람을 막아주는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부사장으로 일하는 한국국제은행의 웅장한 건물을 향해 힘찬 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그날 아침 해외 투자자들과의 중요한 회의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가 발표할 숫자와 전략들을 머릿속으로 되짚어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특이한 것이 그의 주의를 끌어 그의 생각을 중단시켰습니다. 길모퉁이에서 건물 벽에 웅크리고 있는 젊은 여성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옷은 낡고 더러웠으며 엉킨 머리카락이 그녀의 얼굴을 부분적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에 띄게 떨고 있었고 추위를 견디려고 자신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금융지구의 호화롭고 풍요로운 환경과 강렬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준호는 멈춰섰고 그가 느낀 연민에 찌르는 듯한 감정에 놀랐습니다. 떨고 있는 젊은 여성의 모습에서 무언가가 그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아가씨.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젊은 여성이 고개를 들었고 지치고 더러운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밝은 갈색 눈동자가 드러났습니다. 잠시 동안 준호는 그 눈빛의 강렬함에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겉모습과는 달리 교양 있고 세련되게 들렸습니다.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충동적으로 자신의 캐시미어 코트를 벗어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걸 받으세요. 코트도 없이 입기엔 날씨가 너무 추워요. 젊은 여성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다른 무언가 호기심, 감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그녀가 말했지만 그녀의 눈은 코트의 따뜻함을 느끼고 싶어하는 욕망을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고집부리지 마세요. 준호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다른 코트가 있어요. 지금 당신이 더 필요해 보이네요. 잠시 망설인 후 젊은 여성은 떨리는 손을 뻗어 코트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속삭이며 코트를 둘러쌌습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젊은 여성이 자신의 코트를 두른 모습을 보고 설명할 수 없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가 말하고는 은행을 향해 걸음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멀어지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한번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젊은 여성도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설명할 수 없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고 준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중요한 순간을 경험한 것 같았지만 왜 그런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를 흔들어 생각을 정리하며 준호는 은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 짧은 만남이 그의 인생의 방향을 영원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였습니다. 한편 이수연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은 준호의 모습이 군중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고급 코트를 꼭 붙잡으며 그녀는 비싼 향수 냄새를 맡고 부드러운 천이 피부에 닿는 감촉을 느꼈습니다. 수연은 겉모습과 달랐습니다. 그 가난하고 절망적인 외관 아래에는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상속녀 중 한 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사업 제국을 소유한 이씨, 집안의 외동딸인 수연은 덜 행운적인 사람들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거리에서 살아보는 사회 실험을 결심했었습니다. 일주일로 시작한 프로젝트는 한 달로 연장되었습니다. 수연은 어려움으로 가득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특권층의 거품 속에서 살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날것의 진정한 인간성으로 가득 찬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관대한 낯선 사람과의 만남은 그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한 달 동안 거리에서 지내면서 아무도 그녀를 그렇게 친절하고 존중하며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따뜻한 눈과 진실된 미소의 이미지가
그녀의 마음속에 각인되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일어섰고 여전히 코트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험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곧 그녀는 호화로운 생활과 책임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는 이름과 얼굴이 있었습니다. 주저없이 그녀에게 코트를 선물한 남자의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결심이 그녀의 눈빛에 어렸고 수연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의 친절에 감사를 표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과정에서 그녀가 느낀 그 연결감이 단순히 낯선 사람들 사이의 친절한 순간 이상의 것인지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국제은행의 최상층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준호는 앞에 놓인 서류에 집중하려 노력했지만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갈색 눈동자를 가진 젊은 여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녀를 계속 생각하는 걸까요? 그녀의 눈빛에는 취약함과 강인함이 뒤섞인 무언가가 있었고 그것이 그를 매료시켰습니다. 김 부사장님, 그의 비서의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중단시켰습니다. 투자자들이 회의를 위해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서 똑바로 앉아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이제 비즈니스와 재무의 현실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로 향하면서도 그는 그 신비로운 젊은 여성을 다시 볼 수 있을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알지 못했던 것은 운명이 그와 수연을 위해 매우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길은 다시 교차하도록 운명 지어져 있었고 그렇게 될 때 그들의 삶은 영원히 변할 것이었습니다. 투자자들과의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준호는 평소의 웅변술과 전문성으로 은행의 프로젝트들을 발표했고 숫자에 대한 그의 숙달과 전략적 비전으로 참석자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러나 침묵의 순간들에 그의 마음은 불가피하게 그날 아침의 장면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집으로 갈 준비를 하면서 준호는 자신이 선물한 코트를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혼자 미소 지으며 적어도 그 코트가 좋은 목적으로 쓰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은행을 나와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그의 고급 스포츠카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의 펜트하우스로 운전하는 동안 준호는 그날이 얼마나 비현실적이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거래 중 하나를 성사시켰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겨우 몇 분 동안 만난 낯선 사람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파트 건물에 도착하자 경비원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부사장님, 다 괜찮으셨습니까? 네, 박 씨, 다 괜찮았어요. 준호가 멍하니 대답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파트에 들어선 준호는 위스키 한 잔을 따르고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시야가 닿는 곳까지 펼쳐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이 광경은 그에게 힘과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맨손으로 자신의 재산을 일구어냈습니다. 그러나 이 밤 도시를 바라보면서 준호는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안전할까? 따뜻할까? 그는 고개를 흔들며 이런 생각들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낯선 사람에 대해 이렇게 걱정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고 틀림없이 이 모든 일을 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그동안 머물렀던 작은 여관에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임무가 있었습니다. 코트를 준 남자를 찾아 그의 관대한 선물을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 보관해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고 다시 한번 세상이 알고 있는 이수연으로 변신했습니다. 우아하고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무언가가 변해 있었습니다. 거리에서의 한 달과 준호와의 만남은 그녀에게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조심스럽게 접은 코트를 팔에 안고 수연은 금융지구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준호는 은행에 도착했고 여전히 전날의 사건들로 인해 정신이 산만했습니다. 그는 생각에
너무 빠져 있어서 은행 입구 앞에 서 있던 우아한 젊은 여성과 거의 부딪힐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고개를 들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전날의 갈색 눈동자를 가진 같은 젊은 여성이 서 있었지만 완전히 변신한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더럽고 낡은 옷을 입고 있지 않았고 대신 우아한 드레스와 디자이너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엉켜있던 그녀의 머리카락이 이제는 부드러운 파도처럼 어깨 위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군요. 준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미소 지었고 그녀의 눈은 긴장과 흥분이 뒤섞인 채 빛났습니다. 네, 저예요. 이것을 돌려드리러 왔어요. 그녀가 말하며 그에게 코트를 내밀었습니다. 준호는 기계적으로 코트를 받았지만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가 마침내 말을 이을 수 있었습니다. 긴 이야기예요.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혹시 커피라도 마시면서 모든 걸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요? 준호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30분 후에 중요한 회의가 있었지만 그 순간 이 여성의 미스터리를 풀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 보였습니다. 물론이죠.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근처에 아주 좋은 곳을 알고 있어요. 그들이 함께 카페로 걸어가는 동안 준호는 계속해서 수연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왜 그는 자신의 인생이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느끼는 걸까요? 그들 둘 다 알지 못했던 것은 이 커피가 그들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이야기의 시작이 될 거라는 점이었습니다. 사랑, 비밀, 그리고 발견의 이야기, 그들이 자신과 세상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이 고급 카페의 한적한 테이블에 앉자 준호와 수연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각자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갓 내린 커피 향이 공기를 가득 채웠지만 그들 사이의 긴장감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준호가 침묵을 깨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누구신가요? 수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때였습니다. 제 이름은 이수연입니다. 그녀가 말하며 주에 깊게 준호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그 이수연입니다. 준호의 눈이 이름을 알아차리고 크게 떠졌습니다. 이씨 가문은 한국 비즈니스 세계에서 거의 왕족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왜 당신이 거리에 있었냐고요? 수연이 슬픈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복잡한 이야기예요. 보세요. 한 달 전에 저는 실험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덜 운 좋은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해하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호화로운 생활을 버리고 거리로 나갔어요. 준호는 놀라움과 감탄이 섞인 표정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놀랍네요.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하기도 해요. 왜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셨나요? 수연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제 인생 전체를 특권의 거품 속에서 살아왔어요. 진짜 세상을, 사람들의 진짜 문제를 이해하고 싶었죠. 그리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 경험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제가 나타나서 당신의 실험을 망쳐버렸군요. 준호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웃었고 그 소리에 준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망치지 않았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당신은 이 모든 경험 중 가장 좋은 부분이었어요. 당신의 친절한 행동은 오랜만에 제가 경험한 가장 진실된 것이었어요.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잠시 동안 주변의 세상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부인할 수 없는 연결감이 있었고 그것은 그들이 만난 특별한 상황을 넘어서는 무언가였습니다. 저는 준호가 말을 시작했지만 그의 전화기 소리에 중단되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행에서 온 전화예요.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준호가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는 동안 수연은 그를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솔직했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실이 준호가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까봐 두려웠습니다. 준호가 테이블로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연 씨, 은행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연이 실망감을 감추려고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이해해요. 직무가 부르는군요. 준호는 좌절감과 갈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연 씨, 이 대화를 계속하고 싶어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오늘 저녁 식사는 어떠세요? 수연의 얼굴이 미소로 밝아졌습니다. 정말 좋아요. 그들은 전화번호를 교환했고 준호는 서둘러 나갔지만 떠나기 전 수연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그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그녀의 심장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의 가장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중 하나에서 준호는 긴장된 모습으로 수연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시 정령이 보이는 프라이빗 테이블을 예약했고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부분은 이수연 같은 사람에게 그런 것이 정말 필요한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수연이 도착했을 때 준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수연은 그녀의 날씬한 몸매를 강조하는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부드러운 물결처럼 어깨 위로 떨어졌고 그녀의 갈색 눈은 기대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우시네요. 준호가 말하며 부드럽게 그녀의 뺨에 입맞췄습니다. 수연은 살짝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도 정말 멋져 보여요. 그들은 앉아서 주문을 하고 자연스럽고 편안한 대화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 열정,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준호는 그가 어떻게 맨손으로 자신의 경력을 쌓아왔는지, 금융계의 계급 편견과 싸워왔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수연은 가족 기업의 미래에 대한 그녀의 걱정과 세상의 진정한 변화를 만들고 싶은 그녀의 열망을 공유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둘 다 그들 사이에 깊은 연결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매력이나 서로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평생 서로를 알아온 것 같았고 그들의 영혼이 서로를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알아요, 수연이 디저트를 즐기며 말했습니다. 제가 거리에서 살 때 목적을 찾고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꿈을 꿨어요. 준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찾으셨나요? 수연은 미소 지었고 그녀의 눈은 사랑과 결의로 빛났습니다. 네, 찾았어요. 사랑을 찾았고 내면의 힘을 발견했으며 우리의 위치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찾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낯선 사람의 친절한 행동으로 시작되었어요. 준호는 부드럽게 그녀에게 키스했습니다. 그건 친절이 아니었어요. 운명이었죠. 우리는 서로를 만나고 사랑하고 이 시련들을 함께 극복하도록 운명 지어져 있었던 거예요. 파티가 그들 주변에서 계속되는 동안 수연과 준호는 그들만의 세계에 빠져들었고 그들만이 들을 수 있는 음악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추었습니다. 그들은 낯선 사람에서 영혼의 짝으로 역경에 맞서는 것에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으로 변화했습니다. 서울의 추운 아침에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밝고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삶이 계속해서 도전을 제시할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함께라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결국 진정한 사랑, 즉 친절과 연민, 상호 존중에서 태어나는 그 사랑은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연과 준호는 그런 종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재정 위기나 복수심에 불타는 적, 가족의 비밀도 그것을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키스로 그들의 결합을 봉인하고 사랑과 모험으로 가득 찬 미래를 약속하며 수연과 준호는 그들 삶의 한 장을 닫고 새로운 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쓸 장, 매일 함께 쓰며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의 사랑이 항상 그들의 힘이자 안내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매일 아침을 맞이할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가고 별들이 서울 위에서 빛나는 동안 수연과 준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갔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찾는 데 필요한 것이 단지 친절한 행동과 마음을 따르는 용기라는 것을 모두에게 상기시키는 이야기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연과 준호 앞에는 더 많은 도전과 모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몇 달 동안 수연과 준호는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 씨 기업의 구조조정 계획이 한창 진행 중이었고 긴 노동시간과 어려운 결정들이 필요했지만 서서히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가치를 성씨를 넘어서 증명하기로 결심하고 가족 사업에 완전히 몰두했습니다. 그녀는 신선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회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한편으로 귀중한 동맹이 되어 그의 금융 전문 지식과 무조건적인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장밋빛은 아니었습니다. 박현우, 즉 수연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 이 씨 기업을 흡수하려 했던 회사의 대표는 수치심과 복수심에 불타 이 씨 가문과 한국국제은행에 대한 명예훼손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악의적인 소문과 근거 없는 비난이 비즈니스 서클에 퍼지기 시작했고 이 씨 기업의 회복력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연과 준호가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을 때 수연의 아버지 이재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제가 생겼어. 그가 말하며 책상 위에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헤드라인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씨 기업의 회생의 사기 의혹, 익명의 소식통, 재무 조작 제기. 수연은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빠, 이건 말도 안 돼요. 우리가 한 모든 일이 완전히 합법적이고 투명했다는 걸 알잖아요. 준호는 미간을 찌푸리며 기사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박현우의 짓이 분명해요. 그가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희끗희끗한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겼습니다. 알아. 하지만 피해는 이미 일어났어. 우리 주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일부 비즈니스 파트너들도 의심하기 시작했어. 뭔가 해야 해요. 수연이 말했고 그녀의 마음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현우가 우리가 이루어낸 모든 것을 파괴하도록 놔둘 순 없어요. 바로 그 순간 수연의 어머니 이민주가 서둘러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믿지 못할 소식이에요. 방금 박경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모두가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경호라고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그가 뭘 원한대요? 이민주는 앉기 전에 대답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대요. 그의 아버지의 불법적인 사업에 대한 정보요. 방 안에 긴장된 침묵이 흘렀고 모두가 이 소식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준호가 말했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연은 박경호가 자신이 만든 거짓 정보를 고백했던 날에 그의 표정을 기억했습니다. 아니면 그의 속죄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길고 긴 토론 끝에 그들은 중립적인 장소에서 박경호를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도심의 조용한 카페에서 수연과 준호는 그들의 적이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박경호는 긴장되어 보였지만 결의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신뢰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제 아버지의 거짓말과 조작에 지쳤어요. 다음 1시간 동안 박경호는 박현우가 수년간 짜놓은 부패와 불법 사업의 네트워크를 밝혀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문서, 이메일, 녹음 파일을 건네주었고 이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죠? 수연이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치로 물었습니다. 결국 그는 당신의 아버지예요. 박경호는 슬픔과 결의가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게 옳은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수연과 준호는 이씨 기업으로 돌아왔고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일하며 박현우의 비난에 대응하고 그의 범죄를 폭로할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긴급 기자회견이 소집되었고 수연은 기자들과 카메라의 무리 앞에 섰습니다. 준호가 그녀의 옆에 서 있었고 그녀의 가족이 그녀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부당하게 사기와 조작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혐의를 반박할 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씩 수연은 이씨 기업의 무죄를 입증하고 박현우의 죄를 밝히는 문서와 증거들을 공개했습니다. 방은 질문 세례와 카메라 플래시로 폭발했습니다. 뉴스가 들불처럼 퍼져나가는 동안
박현우는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몇 시간 만에 그의 파트너들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당국은 그의 사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어지는 며칠 동안 미디어의 폭풍은 거셌지만 이 씨 기업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수연과 그녀의 가족이 위기를 다룬 투명성과 정직성은 대중과 투자자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었습니다. 몇 주 후 이 씨 저택의 테라스에서 수연과 준호는 석양을 바라보며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코트 하나로 시작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수연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뒤에서 안았고 그의 턱을 그녀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내 인생에서 한 최고의 선물이었죠.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수연은 그의 눈을 바라보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준호 씨, 이 몇 달은 정말 미쳤어요. 우리는 위기, 위협, 배신을 겪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저는 제가 찾고 있었다는 것도 몰랐던 것을 찾았어요. 무엇을요? 준호가 물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했습니다. 당신이요? 수연이 그의 뺨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의 사랑을 찾았어요. 준호는 미소 지으며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우연의 일치네요. 그가 말하며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인생의 사랑을 찾았거든요. 그는 상자를 열어 아름다운 약혼 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수연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000번이라도. 네, 그들이 키스를 하며 석양을 배경으로 약혼을 확인하는 동안 둘 다 이것이 그들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들을 극복했고 미래가 가져올 어떤 도전이라도 함께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삶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이 씨 기업은 이재현과 수연의 공동 리더십 하에 번창했고 준호는 주요 재무 고문으로 활약했습니다. 박현우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적 결과에 직면했고 한편 박경호는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과 준호의 결혼식은 한국 사회 전체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로 둘러싸인 친밀하지만 우아한 예식에서 그들은 평생 동안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신랑 신부로서 첫 춤을 추는 동안 수연은 준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알아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거리에서 살 때 저는 목적을 찾고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꿈을 꿨어요. 준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찾으셨나요? 수연은 미소 지었고 그녀의 눈은 사랑과 결의로 빛났습니다. 네, 찾았어요. 사랑을 찾았고 내면의 힘을 발견했으며 우리의 위치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찾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낯선 사람의 친절한 행동으로 시작되었어요. 준호는 부드럽게 그녀에게 키스했습니다. 그건 친절이 아니었어요. 운명이었죠. 우리는 서로를 만나고 사랑하고 이 시련들을 함께 극복하도록 운명 지어져 있었던 거예요. 파티가 그들 주변에서 계속되는 동안 수연과 준호는 그들만의 세계에 빠져들었고 그들만이 들을 수 있는 음악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추었습니다. 그들은 낯선 사람에서 영혼의 짝으로 역경에 맞서는 것에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으로 변화했습니다. 서울의 추운 아침에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밝고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삶이 계속해서 도전을 제시할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함께라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결국 진정한 사랑, 즉 친절과 연민, 상호 존중에서 태어나는 그 사랑은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연과 준호는 그런 종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재정 위기나 복수심에 불타는 적, 가족의 비밀도 그것을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키스로 그들의 결합을 봉인하고 사랑과 모험으로 가득 찬 미래를 약속하며 수연과 준호는 그들 삶의 한 장을 닫고 새로운 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쓸 장 매일 함께 쓰며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의 사랑이 항상 그들의 힘이자 안내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매일 아침을 맞이할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가고 별들이 서울 위에서 빛나는 동안
수연과 준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갔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찾는 데 필요한 것이 단지 친절한 행동과 마음을 따르는 용기라는 것을 모두에게 상기시키는 이야기로 말입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수연은 이씨 기업의 새로운 CEO로 취임했고, 준호는 그녀의 든든한 지원자이자 조언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회사를 이끌며 혁신적인 변화를 이루어냈고, 동시에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자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1주년을 앞둔 어느 날, 수연은 갑자기 심한 복통을 느꼈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의사들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연은 임신 중이었지만 자궁외 임신으로 인해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준호는 수술실 밖에서 불안하게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의사가 나왔을 때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김씨,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구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수연 씨는 앞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은 수연과 준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가족을 꾸리길 원했고, 이제 그 꿈이 산산조각 난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깊은 우울증에 빠졌고, 준호는 그녀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점점 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수연은 자신을 실패자라고 여겼고, 준호는 그녀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했습니다. 그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 갔고, 한때 그토록 강했던 그들의 사랑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운명은 다시 한번 그들의 삶에 개입했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호는 회사에서 늦게 퇴근하던 중 거리에서 울고 있는 어린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민이었고 고아원에서 도망쳐 나온 상태였습니다. 준호는 망설임 없이 지민을 집으로 데려왔고, 수연은 처음으로 몇 주 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지민을 돌보기 시작했고 점차 그들의 삶에 새로운 의미가 생겼습니다. 몇 달 후 수연과 준호는 지민을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들은 함께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민이 공식적으로 그들의 딸이 되었을 때 그들은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민의 존재는 수연과 준호의 관계를 치유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팀으로 일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부모로서 말입니다. 그들은 지민에게 사랑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고, 동시에 그녀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아원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준호는 그녀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많은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도 변화했습니다. 몇 년 후 수연과 준호는 지민과 함께 그들이 처음 만났던 거리 모퉁이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10살이 된 지민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아빠, 지민이 물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만났어요? 수연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첫날의 그 반짝임이 남아 있었습니다. 글쎄, 준호가 시작했습니다. 그건 코트 한 벌로 시작된 이야기란다. 그리고 그들은 지민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한 만남, 어려움을 극복한 사랑, 그리고 결국 그들을 완벽한 가족으로 만들어준 작은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그날 밤 세 사람이 함께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수연과 준호는 그들의 여정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것이 그들을 이 순간으로 이끌었습니다. 완벽한 가족으로, 서로를 향한 더 깊은 사랑으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밝은 희망으로 말입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수연과 준호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계속해서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새로운 도전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 그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연민, 용기, 그리고 서로를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지민에게로 확장되어 더욱 강하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수연과 준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힘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단순히 로맨틱한 감정이 아니라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는 헌신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여정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한 벌의 코트처럼 말이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수연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들은 그 축복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씨 기업은 이제 단순한 비즈니스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수연의 리더십 아래 회사는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기업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들은 고아원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주거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이 모든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재정 전문가로서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지속 가능하도록 만드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지민은 빠르게 자라났고 부모의 사랑과 가치관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봉사활동 클럽을 만들어 또래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수연과 준호는 딸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녀를 통해 자신들의 사랑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수연과 준호는 여전히 때때로 의견 충돌을 겪었고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감이 가족 관계에 스며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예기치 못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금융회사에서 그를 영입하고자 했고 이는 그의 경력에 큰 도약이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일자리는 뉴욕에 있었고 이는 가족 전체가 이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준호는 이 제안에 대해 수연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각자의 꿈, 가족의 미래, 그리고 그들이 한국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들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한국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뿌리, 그들이 만들어 온 변화, 그리고 그들의 가족 모두가 이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준호는 그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어 한국 지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이는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그들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수연은 준호가 자신의 경력적 기회를 포기하면서까지 가족을 선택했다는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준호는 수연이 자신의 꿈을 지지해주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연과 준호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들은 비즈니스 리더로서뿐만 아니라 사회 변화의 주역으로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자선재단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수많은 생명을 변화시켰고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다른 기업들에게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지민이 대학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을 때 그녀는 부모님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의대에 진학하여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개발도상국에서 의료 봉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연과 준호는 딸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지민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딸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들려주었습니다. 한 벌의 코트에서 시작된 사랑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지민이 대학으로 떠난 후 수연과 준호는 새로운 챕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시간을 자선 활동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특히 노숙자 문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시작된 그 거리로 돌아가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 쉼터는 단순히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노숙자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교육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수연과 준호는 자주 이곳을 방문하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매번 방문할 때마다 자신들의 여정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젊은 남자가 쉼터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최근에 직장을 잃고 집을 잃어 거리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수연과 준호는 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의 이야기에서 자신들의 과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젊은 남자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준호는 그에게 자신의 회사에서 인턴십 기회를 제공했고 수연은 그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임시 주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이 젊은 남자는 점차 자신의 삶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이 젊은 남자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수연과 준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도 그들처럼 다른 이들을 돕고 싶다며 쉼터에 큰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수연과 준호는 그의 모습에서 사랑과 친절의 선순환을 보았습니다. 이제 수연과 준호는 중년이 되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첫날처럼 강렬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수많은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큰 성취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그들의 헌신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수연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의 눈에서 그날, 그 추운 아침에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반짝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준 운명에 대해, 그들이 함께 이룬 모든 것에 대해,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해 감사하며 말입니다. 수연과 준호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히 둘만의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모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겠지만 함께라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 벌의 코트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밤하늘 아래 수연과 준호는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많은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그 이야기를 써내려 갈 것입니다. 사랑과 희망, 그리고 변화의 이야기를 끝없이 이어질 그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